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 예, 부인께서 지금 혀 갈라지는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대략 예. 언제 정도부터 생기셨을까요? 몇 한, 달 약 한 정도인지? 2년 넘네요. 1년이 넘으셨어요? 예, 2년 넘었어요. 2년이 넘으셨어요? 그럼 꽤 오래되셨네요. 예, 아무리 방법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보셨고요. 예, 네네. 일단 요렇게 혀가 갈라지는 증상, 또 백태가 많이 생기는 증상은 한의학적으로는 심열의 증상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심열은 특히나 몸에 그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거나 또 충분히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주무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부인께서요. 그 우울증이 주무시는- 와가지고 아, 네네네. 잠을 제대로 네. 못 자다가 우울증이 좀 있으시고 예.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향이 있으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네네. 병원에 본쳤어요. 본쳤는데 그건 좀 고쳐졌고 지금은 잠은 그래도 잘, 요새는 그래도 잘 주무세요? 예, 잘 자요. 너무 잘하셨고요. 이렇게 수면 예. 상태를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럴 때는 심장에 열이 혀로 올라왔을 때 이렇게 혀가 부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부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돼요. 그 예. 과정에서 혀가 갈라지게 되고 다른 분들도 이런 증상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예. 혀가 갈라져서 또 아프신 분들도 있고 말씀하실 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집에서는 일단은 물을 자주 섭취를 해주세요. 조금씩 야. 자주 섭취해 주시고,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면 더 좋고요. 또 너무 뜨거운 물도 안 되거든요. 자극이 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신 레몬 같은 신 과일은 조금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 커피나 녹차나 이렇게 좀 자극이 되는 것은 피해 주셔야 되세요. 야.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럴 때, 그러니까 진액이 부족할 때도 더 이렇게 갈라지는 증상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이런 야. 진액을 좀 보충하시고 또 심열이 너무 항진된 이런 상태를 조절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맥 꼭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굉장히 효과 많이 보실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네. 포항 한방병원에가 약을 한 개를 반 먹었거든요. 네네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동안 네.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한 2년이 넘게 이런 증상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야. 좀 치료도 꾸준히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면 노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재생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금방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에서는 당귀 아시죠? 당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귀라는 약재를 굉장히 예를 들면 물 1리터에 10g이나 20g 정도를 넣고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 드셔주시면 이 당귀가 혈액을 좀 보충하고 또 어혈을 빼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 되실 거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관리 꼭 부탁드릴게요. 당귀요. 네, 당귀차를 드시면 혈이 많이 보충되고 진액이 많이 보충되실 것이라 이렇게 당귀가 조금 좋구나. 번거로우시겠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한방치료 꼭 계속 조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러면 이거 검사하신 게 언제신가요? 검사한 것이 지금 한 두세 달 된 것 같네요. 아, 그러세요? 네. 병원 쪽에서는 특별히 다른 관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술을 하는 것은 없으신가요? 예,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네. 그냥 약만 지금 처방해가지고 와서 먹고 또 6일날 또 피검사하고 13일날 가서 결과 보고 그러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세요? 네. 그런데요. 네. 내가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네. 얼굴에 좁쌀만 씻어가 한 것이 네.
택에서부터 옥으로 많이 올라와서 많이 올라왔어요. 어머니 그 간이라는 장기 자체가 네, 우리 인체에서 그 독소를 많이 분해하는 장기예요. 근데 네. 지금 어머니가 간 기능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사실 피부 쪽으로나 몸 쪽으로 이제 독소화 반응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실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 함께 간을 치료하면서 이제 함께 치료하는 뭔가 한약이라든지 이런 게 함께 병행이 되면 사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간이 안 좋으실 때 우리가 이제 양방에서 하는 약 치료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르사라든지 이제 밀크시슬이라고 하는 약재를 이용해서 만든 양약을 복용을 하는데 실제로 네. 지금 드시는 약들이 어찌 보면 성분들이 다 한약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양방에서는 이제 간에 무리가 될까봐 이제 그런 식의 약재만 이제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독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간세포 간세포 파괴가 덜 일어나게끔 하는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간 한약재를 함께 복용을 하면 사실 네. 어머니 지금 함께 이제 발현되는 증상들 조절이 돼요. 그래서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이제 그 원장님과 한번 진맥을 보시고 이제 전반적인 어머니 증상을 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거 입 안도 많이 헐어가지고 예. 통증이 있어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선생님 그것도 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간보다는 사실 지금 어머니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이. 말씀드렸지만 인체에서 들어온 뭐 음식이든 약이든 모든 것이 분자량에 따라서 간에서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네. 간의 기능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부담이 돼서 뭐 인체적으로 무리가 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그 간단한 이렇게 전화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원장님들한테 이제 진맥을 받으시고 전반적인 몸 상태를 쭉 체크해 보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약재들과 맞는 처방을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전화상으로는 제가 이제 어떤 약재가 있고 어떤 정도로만 이제 크게 이제 분류만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이렇게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의원에서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거든요. 네, 아까 김종현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텍사란 약재가 사실 일반 환자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식용으로 있는 약재이기 때문에 마구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주의하셔야 될 독성 물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텍사 효능 자체가 부종이 빠지는 효과인데 부종이 빠지는 것은 사실 신장의 어떤 기능이 부전으로 인해 생긴 부종에 이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텍사를 너무 많이 복용하게 된다면 사실 신장 자체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잘못된 약을 복용하면 간에 문제가 있다고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분자량에 따라서 인체는 분자량이 작으면 간에서 분해가 되고 분자량이 크면 신장에서 분해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텍사 같은 약재는 신장에서 분해가 되는 약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쓸데없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텍사를 많이 과량 복용하게 되면 신장에 독성이 많이 쌓여서 신장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텍사는 꼭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써야 되는 약재고요. 또 하나는 텍사의 효능 중에 하나가 항고혈압 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전적으로 이제 체액의 배출을 기전으로 돌아가는 이제 고혈압 조절인데요. 안지온테신 2라는 이 수용체가 있는데 그것의 결합을 방해하는 그 효과로 인해서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항고혈압 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저혈압에 있는 분이 텍사를 이제 무리하게 과량 복용하시게 되면 사실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돼서 결국 어지러움이라든지 기타 부작용이 쉽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사는 이제 주의해야 될 약이고요. 마지막으로 알러지 보고가 많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과량으로 복용하셨을 때 갑자기 피부가 가렵거나 알러지 반응이 심해져서 이제 응급실에 가시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는 약이기 때문에 되도록 텍사라는 약재를 드실 때는 그 근처 한의원에 가셔서 꼭 상담 받으시고 드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님,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 본인이 아니시라 조카분이시군요, 환자분이. 네, 조카인데 제가 어떻게 이제 여기 텔레비 보다가 네. 저기
됐거든요. 말씀하시는 거를. 일단은 얼굴의 한쪽에 안면 마비 증상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네, 그러면? 네, 네, 네.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신가요? 왼쪽 다른 쪽인가?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럼 눈이랑 입 쪽이 전체적으로 다 마비감을 호소하시나요, 환자분께서? 입은 안 그렇고요. 네. 이 볼이 좀 단단하고 네. 눈 쪽으로 좀 그래요. 눈이 그럼 좀 밑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환자분을 봤을 때 이게 눈이 좀 처진 듯한 그런 인상으로 보이시나요? 예,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제한된 정보이긴 하지만 네. 이 어쨌든 안면마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병의 원인이 네. 뇌의 문제냐 아니면 얼굴 자체의 문제냐 일단 이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이라던가요. 아니면 네. 뇌에 종양이 있다거나 이런 네. 다른 이제 뇌 자체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마비가 올 수가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라고 부르고요. 안면마비라고 부르고 얼굴 자체 안면신경 자체에서만 문제가 생겼을 때가 우리가 이제 말초성 마비,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다 이렇게 이제 병을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다 MRI를 찍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굉장히 간단한 동작인데 우리가 이제 이마에 주름을 만드는 이런 동작, 간단한 동작 있잖아요. 눈썹을 올려서 주름 짓기를 해보면 이 환자분이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 즉 뇌의 문제인지 얼굴만의 문제인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제 환자분을 뵙게 된다면 제일 먼저 우리 시청자님께서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이마를 한번 찡긋해보라고 주름을 지어보라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80% 이상이 말초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자체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안면신경 마비는 치료의 결과를 좌우하는 게 바로 치료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마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통 발생 이후 3주 이 시기를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 시기는 똑같은 치료를 해도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납니다. 마비됐던 부분도 빨리 풀리고요. 뭐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흘러내렸던 느낌, 눈이 잘 안 감겼던 느낌, 어색한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잡힐 수 있는 시기인데 만약에 이 시기를 뭐 이런저런 이유로 치료를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 치료를 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조카분께서는 벌써 발병하신 지가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셨다고요. 1년이 넘었다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치료가 절대 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이제 안면 마비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이미 이 환자분의 몸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안면 비대칭입니다. 왼쪽 오른쪽이 지금 벌써 달라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자꾸 땡긴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쪽 눈 쪽이 뭐 약간 한쪽인 떨린다거나 것 같아. 맞아요. 네. 떨린다거나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본인은 이제 눈을 감는다고 생각하는데 눈이 다 잘 안 감겨서 한쪽으로 계속 눈물이 흐른다거나 이런 후유증들을 계속 호소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일단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해보는 겁니다. 결국 얼만큼 신경이 마비가 됐냐가 이제 그 치료에 있어서 후유증을 얼만큼 남기냐가 또 중요한 요소지만 또 얼만큼 마비됐던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가 회복 속도라던가 회복의 범위를 이제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약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력한 보기제를 위주로 한 이제 한약 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 또 이제 침 치료라던가 이제 그라스톤 같이 이제 얼굴 마비된 근육에 이완요법들을 하는 치료들을 이제 병행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 이 치료를 무작정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치료를 할 때 한 달 정도를 이제 집중 치료 기간으로 잡고요. 경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이 지났을 때 증상이 완벽하게 좋아질 수는 없지만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이후에도 같은 치료를 이제 꾸준히 이어가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미 후유 장애가 남은 거거든요. 이때는 얼굴이 이제 외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미용적 시술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 비대칭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환자분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한방에서 이제 매선요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피부과에서 시술을 많이 하는 이제 보톡스 요법 이런 걸 활용한 치료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